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동남아시아 카지노 대전 쭉 둘러보고 있지요. 캄보디아에는 포이펫이 있고 시아누크빌이 있고 바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바벳도 좀 유명했었고 프놈펜은 원래 유명했고 포이펫이 엄청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중국 자본이 쭉 빠지면서 시아누크빌이 좀 뜨겁다고 하네요.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였고 시아누크빌이 백패커들을 위한 조용한 해변 휴양지였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건설 현장으로 변모를 했답니다. 크레인이 도시 스카이라인을 점령을 하고 도로가 그냥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밤에는 두두두두두두두 계속 차감기가 울려 퍼졌답니다.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올라오는데 이 건물들이 카지노 호텔 건물들이에요. 처음에 2015년까지는 15개밖에 없었던 그냥 조그만 동네 카지노, 전형적인 이런 카지노가 15개 있었는데 2015년 말에는 88개가 됐고 작년에 120개가 운영하고 아니면 운영을 준비 중이고 이런 카지노가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분석하기에 이런 활동의 대부분이 이런 건물이 올라가고 카지노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90% 이상이 중국 개발업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캄보디아 말고 베트남의 호이안에 태양성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캄보디아에도 투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모든 게 다 무산됐지만 호텔,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90%가 다 중국 사람들 소유라고 합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부의 편중, 중국 자본이, 중국 사람이, 중국 가게에서, 중국 호텔에서, 중국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니까 제주도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 애들이 와갖고 쏟아 부어갖고 땅값 이빠이 올려놓고 정작 제주도민들은 물값 비싸고 땅값 비싸고 집값 올라갖고 밖으로 나왔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서양 애들 백 메고 와갖고 해변에서 한 달씩 늘어져 있고 얘네가 쓰는 걸로 경제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막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니까 일부 현장에서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만 들어가갖고 팔도 잘리고 노동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밤새 두두두두두 해야 되니까 뭐 저기 철근 끊어져갖고 뭐가 날아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 집을 집주인이 팔아버렸어요. 그럼 새 들어 사는 애는 어디로 가야 돼? 길로 나앉아요. 이 자리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150개야. 지금 캄보디아는 시아누크빌을 카지노 메카로 만들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마카오, 싱가포르, 마닐라 같은 아시아 카지노 도시 허브로 경쟁하기를 얘네는 원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자국에서 도박을 할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도박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이 계속 캄보디아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피 자금들 그냥 돈 세탁하는 불법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중국 자본들이 엄청 몰려 있고 거기에 보이스피싱 업체들도 많이 와 있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그래서 대만 애들 불러서 캄보디아에서 일 시키고 필리핀 애들 불러서 일 시키고 미얀마 애들 태국 애들 다 캄보디아로 불러갖고 그 나라 애한테 그 나라의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 애가 갔어. 그럼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한테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조선족이나 뭐 이런 애들 시켜갖고 캄보디아가 내년에 출간할 계획인 새로운 게임법 카지노 수익의 4에서 5% 정도를 세금으로 떼려고 4에서 5% 정도 마카오는 38% 세금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램하고 뭐 길 깔고 매달 말에 주민 1인당 10,000불씩 홍콩 달러로 주고 뭐 이런 거래요. G7에 설립된 범죄 퇴치 단체인 금융행동 태스크포스는 최근 마약하고 범죄에 관한 UN 사무국이 경고한 카지노 규제 부족으로 캄보디아를 자금 세탁에 취약한 국가 목록에 캄보디아를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시아누크빌 동쪽에는 새로운 복합 카지노와 고급 콘도가 쭉 올라오고 있대요. 미리 말하지도 않았는데 현지인들이 여기를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시아누크빌은 이제 온라인 카지노의 온상이 되었대요. 온라인 카지노 산업은 규제를 잘 안 한답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교수님이 분석을 하신 게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문화사회 정치에도 엄청난 충격파를 주겠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경계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경기, 코로나 이후의 경기,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의 충격파는 최근 10년 동안 어느 신흥국보다
자본과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 많았던 캄보디아와 같은 신흥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답니다. 왜냐? 중국 자본의 최대 집결지가 시아누크빌이에요. 구글링하면 시하눅빌이라고 나와요. 이 도시는 수도인 프놈펜과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거기에 더불어서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답니다. 캄보디아 최대 항구 도시이자, 왜 이쪽으로는 베트남이 완전 똘똘 말아갖고 있고 저 위에는 태국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라오스가 있으니까 항구 도시인 거예요. 유일한 항구 도시예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감싸고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바다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캄보디아 최대 항구 도시이자 최근 활발한 자본과 인구 이동이 중심 배경이다. 2019년 7월,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에 도시 건설이 한창인 시아누크빌. 만약에 코로나가 발발되지 않고 이 건물들이 다 올라갔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졌을 겁니다. 제 분석은 그래요. 이 글 쓴 분이 2019년 7월 정말로 건물들이 막 쭉쭉쭉 올라갈 때 방문을 했는데, 복잡한 수도 프놈펜을 떠나서 시아누크빌이 조용한 해변 근처 카페에서 독서나 하면서 논문 좀 쓰고 뭐 수업 준비 좀 하고 이랬던 계획을 가지고 시아누크빌에 갔어. 왜? 예전엔 그런 도시였으니까. 그러려고 갔는데 첫날서부터 무참히 작살났답니다. 왜? 2019년 7월에 온 도시가 공사판이었대요. 두두두두두두두. 시내하고 인접한 해변 호텔 공사는 그냥 밤 12시가 돼도 멈추질 않아요. 왜?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중국 애들이 자본 쏟아 부어서 빨리 올려야 빨리 카지노 영업하고 빨리 중국 애들 땡겨다가 갖다 까야 되니까. 그냥 열어놓으면 돈이니까. 그리고 시아누크빌은 이제 건물들이 위에 메인 간판이 한자, 밑에가 캄보디아 언어예요. 이 도시 아침 풍경이 곳곳에 늘어져 있는 중국어 간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타워 크레인이 계속 몇백 대가 타워 크레인이 잉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 건설이 한창인 중국의 남부 도시인 줄 알았대요.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 종업원, 주방장, 슈퍼마켓 계산원, 길에서 투자지원단지 나누는 회사 직원도 싹 다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국판인 거예요. 시아누크빌이 중국 쿤밍에서 시작을 해갖고 저 위로 라오스를 거쳐갖고 프놈펜을 거쳐갖고 시아누크빌까지 가는 고속도로, 육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구상의 일환인 1대1로 그 프로젝트의 종착지이자 중국 해외 직접 투자의 집결지라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중국의 투자, 중국 투자 방식이지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애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땅값만 올라갑니다. 공시 지가만 올라가고 공식적인 물가만 올라갑니다. 중국 애들 싹 다 빠지니까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차이나타운에 있으면 지네끼리만 다 헤쳐먹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정부는 2016년까지 13개에 불과하던 카지노를 여기에 110개나 허가를 해줬답니다. 카지노 관련 호텔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서 불과 2년 동안 공식적으로 10억 달러의 투자금이 중국에서 유입이 됐대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건설 사업을 중국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이런 종류의 FDI는 자본과 더불어서 수많은 인구 이동을 수반합니다. 필자가 방문할 당시 시아누크빌에 거주하는 현지인이 약 15만 명, 중국인은 비공식적으로 25만 명. 현지 주인이 15만인데 중국 애들이 25만이에요. 인구 구조로 봐도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내의 작은 중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이렇다 할 기반 산업이 없고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밀착하면서 캄보디아는 자국의 노동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 없이 쉬운 길을 택했대. 쉬운 길을. 중국은 이 기회를 잘 활용했답니다. 왜 캄보디아는 2010년 이후에 미국과 프랑스, 일본의 무상 원조보다 훨씬 더 불리하고 나라의 이익이 안 되는 중국의 유상 원조를 택했을까라고 필자는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이거는 2010년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이 훈센 총리가 독재자잖아요. 그 킬링필드의 나라 아니야, 캄보디아가. 아무튼 서방 세계에서 훈센 총리가 독재하지, 인권 탄압하지, 이걸 계속 문제 삼으니까 절로 가 이씨. 나는 우리 진핑이 형이랑 놀 거야. 그리고 중국에 딱 달라붙어서 처우가 낮은 고위 공직자들은 도덕적 해이가 한 몫을 했고, 고위 공직자가 중국하고 합작한 투자법인의 회장도 할 수 있고, 투자법인이 이 도시를 개발을 해. 그러면 그냥 뒷돈 그냥 막 갖다 쏟는 거지. 필리핀은 정말 우스워요. 게임도 안 돼. 여기에 비하면. 카지노 앞에 탱크 갖다 놔. 장갑차. 야, 문 닫어 이 새끼들아. 이러고. 아무튼 캄보디아의 희망대로 시아누크빌은 10년에서 15년 후에
제2의 마카오가 될 수 있을까? 글쎄랍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경제학이 제1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가 자국의 노동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애들이 문맹률이 높아요. 애들은 똑똑하고 착한데 코로나19 이후에 바뀔 세상이 과연 시아누쿠빌 입장에서 마카오를 추격하는 기회의 창이 될지 혹은 추락하는 계기가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수님의 분석과 세계 석학들이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2019년 코로나가 있지 않았다면 제가 작년 6월에 갔다 왔을 때 뼈다구만 올라간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최소 40동에서 50동 정도는 됐고 그 높이는 평균 30층 이상입니다. 캄보디아는 시아누쿠빌은 특히나 일정한 요건만 갖추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갖고 허가권자의 입맛에 맞춰갖고 탁탁탁탁 해서 카지노를 설립을 해놔. 돈 받고 허가를 내주는 구조래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못 넘어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해제하고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인 게 캄보디아예요. 그만큼 급했단 얘기죠. 남들 15일 격리할 때 돈 주고 뒤로 빼갖고 그냥 카지노 영업하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카지노가 150개면 거의 뭐 중국 천지라고 봐야죠. 그리고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외국을 나갈 때 친캄이고 친중이고 훈센 총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안 하나 봐요. 마카오 갈 때도 비자를 3일밖에 안 주고 일주일밖에 안 주고 제주도 갈 때도 너 왜 가? 캄보디아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일하러 가고 그러기 때문에. 마카오나 필리핀처럼 국가 기반 산업을 해갖고 큰 자본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생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 있던 것들이 뼈다구만 남아있는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는 한산하고 되게 조용하고 그런데 시끄러워. 왜? 중국 애들이 지금도 드글드글해. 장점이 딱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외국인들, 특히 한국인들한테는 잘해줍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지노에서 한 판만 베팅을 해도 위에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드를 보여주고 야, 나 여기에서 저쪽 카지노로 갈 거야. 차 갖고 와. 그러면은 쫙 와갖고 데려다 줍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엄청 잘 돼 있어요. 그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해졌을 도시인데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 건물 어떻게 해요? 저거 그냥 앞으로 50년이야. 손도 못 대. 왜요? 돈 더 들어. 바닷바람 맞고 소금기 먹어갖고 콘크리트니 철근이니 부식이 돼서 리모델링도 못하고 허물어갖고 다시 그 자리에 짓는 게 빠른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물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정해져 있어요. 가는 데가 쭉 정해져 있어갖고 중국 애들 시끄러운 거나 옷장 까고 다니는 가르침 맺는 거나 뭐 이건 다 어디서나 있을 법한 얘기니까 봤을 때 작은 중국 같았다. 바벳 카지노, 목바이 카지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벳은 어디고 목바이는 어디야? 바벳은 캄보디아고 목바이는 베트남입니다. 캄보디아 국경하고 베트남 국경하고 엄청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도시 캄보디아 도시가 바벳이고 여기 국경을 넘어가면 여기에 목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비자런 한 달 지나면은 나갔다 오면은 다시 비자를 주거든요. 요 비자런 하는 장소로 캄보디아 쪽 바벳, 베트남 쪽 목바이 이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바벳에서 생활바카라 하시는 분의 썰을 잠깐 둘러봤는데 물가가 싸답니다. 물가가 싸고 작고 소형이고 그중에 이제 좀 큰 데도 있고 깨끗한 데도 있는데 만들어는 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해줘. 뭘 잘해주느냐? US 달러 1000불을 바꿔갖고 두 판만 찍어도 방을 줘. 1000불을 바꾸면 10불짜리, 만 얼마짜리 바우처를 줘. 식사 쿠폰을. 이런 식으로 엄청 잘해준다고. 그래서 생활 도박 하시는 분들, 생활 바카라 하시는 분들은 경비가 많이 안 드니까 유리하다. 그림은 어떠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엔 네팔로 갑니다. 네팔. 이상 허접한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